지금부터 상시 기출문제 1회 함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상시 기출문제 1회 열어주시고요. 책은 페이지 2-5 쪽입니다. 한번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이용 시간을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라고 했고요. 첫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 단위에서 30분을 초과한 경우 1시간을 더한 뒤에 텍스트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래요. 예시에 보면은 2시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라고 했는데 함수는 hour, minute, if 함수겠죠. hour 함수는 시를 뽑아주는 함수고 minute 함수는 분을 뽑아주는 함수고 if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출력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분석을 좀 해보자면 먼저 조건이 뭐냐면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단위 시간에서 30분을 초과한다면 거기에 1시간을 더한 뒤에 시간을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 시간을 그냥 표시해 주라는 얘기인데 먼저 이용 시간이라는 거는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준 게 이용 시간이에요. 그럼 조건에서 이용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단위에서 30분을 초과한다면 그러면 이 이용 시간을 먼저 첫 번째는 분을 이용해서 미니트 함수를 이용해서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줘서 이제 분을 추출을 해주겠죠. 이 분이 30분을 초과한다면 3이다면 이용 시간이니까 시를 알려주는 함수가 필요하니까 hour 여기서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면은 이게 시가 나오겠죠. 거기에 참이면 거기에 더하기 1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어, 구해줘라 이 뜻이에요. 그럼 먼저 한번 여기다가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미니트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분 단위로 종료 시간 위에 찍고 방향키 아래 내리고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면 이게 분 단위가 나오겠죠? 표시 형식 컨트롤 1번이에요. 이게 분 단위고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분이 뽑힌 거고요. 아우어도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거에 C를 뽑을 거예요.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뺐을 때 2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용한 시간은 2시간 30분인 거죠. 이게 3시간 50분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럼 거기에 참이면 여기에 더하기 1, 1시간이니까 이거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시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더하기 1을 해주고 아니면 그냥 이 그대로 표현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미니트 함수를 이용해서 종료 시간에서 여기서 빼기 시작 시간을 빼줘요. 그러면 분 단위로 나오겠죠? 이걸 보고 if를 열시기 전에 30을 초과를 해줘요. true냐 false냐 나왔겠죠? if 로지컬 테스트 30분을 초과한다면 value if true 한 값에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이용 시간에 시가 필요해요. hour 함수를 이용해서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에 1시간을 더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를 그대로 한 값에 이렇게 표현해 주라는 얘기고, 거기 뒤에다가 시간까지 표시를 해주라고 했으니까, 이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의 이용 시간에서 먼저 분을 추출해서 그 분이 30을 초과하면 그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에서 C를 추출해서 3이면 거기 1시간을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거 콩발 2번 찍었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어, 거기서 그냥 C만 추출해줘라, 이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이 사람이 이용 시간을 30분을 초과했다면 1시간을 더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몇 시간 이용한 건지만 표현을 해주는 어, 문제입니다.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명의 강화문인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의 평균을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영역에 표시하래요. 조건은 K8에서 K9. 네. 함수를 봤더니 D 에버리지 함수고요.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함수 중 사용어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점명의 강화문인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디에버리지 함수로 이제 구해주면 되고, 1의 자리에서 내림하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1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1로 자릿수를 표현해주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구할 게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이 대빵이겠죠? 그러면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지점명의 광화문인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의 평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은 필드명을 포함해서 연속인데 이 원본에 보시면 지점명과 광화문이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지점명과 광화문을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주시고, 먼저는 이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에서 콤마 필드, 먼저 여기서 구할 게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다가는 지점명의 강화문인 계약 건수의 평균과 두 번째는 계약 총액의 평균을 구하래요.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필드를 절대 하나, 둘, 셋, 넷 손으로 세시는 숫자를 입력하시는 걸 해주시면 안 되고 계약 건수에 해당하는 필드명을 꼭 클릭을 해주셔야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 했을 때 계약 건수가 계약 총액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 한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는 오른쪽으로 같이 움직일 거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범위는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해볼게요. 콤마 찍고 크리테리아 필드명을 포함해서 연속. 문 닫고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핸들 해주시면 범위 전체 범위가 이쪽으로 밀리고 계약 건수는 여기 있던 필드명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이 조건도 오른쪽으로 옮겨지니까 전체 범위와 조건은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여기를 F4를 해주고 여기 조건도 F4를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고 필드명인 계약 총액만 가리킬 수 있게 이제 변하겠죠. 첫 번째에다가 라운드 다운을 주시고 이 금액 넘버를 자릿수 마이너스 넘디짓 1이니까 1의 자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3번입니다.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이 전체 학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래요. 봤더니 3번에 비율이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 수에서 전체 학생 수를 나누는 비율을 구해주래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조건이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 수니까 여기는 조건이 두 개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count ifs가 들어갈 거고 여기서 전체 학생 수를 나누기 count 이렇게 해주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분리를 해보자면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60점 이상인 학생이 여기 3명, 그 다음에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인.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가 하나,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이 두 명에서 전체 학생 수니까 카운터는 모든 개수를 세는데 그냥 전체 학생 수니까 이름으로 전체를 구하면 되겠죠. 이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중에 몇 명? 두 명에 대한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는 count if s 크리테리아 레인지 조건 범위 첫 번째 뭐가 영어 점수가 크리테리아 쌍따옴표 60점 이상 60점 이상이고 크리테리아 레인지 이 조건 범위 두 번째 뭐 과학 점수에서 콤마 크리테리아이 60점 이상인 개수 쌍따옴표 해주고 그럼 한번 퍼센트라서 그래요 이게 비율이라 일반으로 하면 두 명이 나와요 이렇게 컨트롤 Z 해주고 나누기 전체 학생 수 파운 그러면 요 전체 학생 수니까 이름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제 8명 중에 2명에 대한 비율이니까 2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기준일과 입사일을 이용해서 부문 연수를 구하고 지역에 따른 연차 일수를 더한 휴가 일수를 계산해 주래요. 자, 4번을 바로 분석을 해드리면 휴가 일수가 수학가로가 있네요. 휴가 일수가 기준 연도 빼기 입사 연도에서 곱하기 3에다가 더하기 지역이 서울이면 5일, 그 외에는 지역은 7일이래요. 자, 그러면 기준 연도에서 여기 지금 연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기준 연도 2여. 연도를 뽑아야 되니까, 여기 2여 함수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날짜 빼기 입사년도 2여, 날짜
거기에 이제 곱하기 3을 해주고, 그 다음 더하기 지역이 서울이면 5일, 그 외에는 지역. 그럼 이 포함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역이 서울이면 5일, 그 외에는 지역 이 부분이 이제 이 포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if. 그럼 이렇게 한번 표현을. 지역이 서울이면 더하고 곱해야 되니까 5일이 5를 뜻하는 거고 7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휴가일수가 기준연도에서 입사연도를 빼래요. 기준일이 2025년에서 10월 10에서 이 사람의 입사연도를 빼야 되니까 2025에서 2013을 빼야 돼요. 근데 기준일이 구하고자 하는 곳에서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참조. 른이어 먼저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시리얼 넘버 날짜 여기서 F4 2025에서 수학 가로를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빼기 또 이어 입사일에서 날짜 닫고 수학 가로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 이 사람들이 휴가 기준일에서 입사일 뺀 그 근무 연수가 나오겠죠? 여기서 거기에 곱하기 3을 해주고 더하기 그랬을 때 지역이 서울이면 5일, 그 외에는 7일이래요. if 로지컬 테스트 뭐가 지역이 보이면 서울이면 value if true 참값에 5 그렇지 않으면 7 이렇게 추가 일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무 연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고 더해서 5일이냐 7일이냐를 주는 거죠.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은 이 사람들의 추가 일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학번을 이용해서 학과 코드별을 참조하여 학과를 표시하래요. 학과 코드는 학번의 왼쪽 두 글자를 이용하고 여기 밖에 있는 표가 학과 코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밖에 있는 표가 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브이로그 함수를 이용할 것이고 그리고 이 학과 코드가 여기 왔을 때 학번의 왼쪽 두 글자를 뜻한대요. 학과 코드표가 없을 경우에는 코드 오류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오류이면 코드 오류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대빵은 if 에러가 될 거예요. if 에러 함수는 잠깐 쉬라고 하고 우리가 브이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학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먼저 기준값이 있어야 되니까 학과 코드를 학번에서 두 개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eft 텍스트 문자, 콤마, non 캐릭터 문자 개수 두 개를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은 자동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유사할진지 정확할진지를 판별해 주셔야 돼요. DE 여기 지금 MT가 없죠? CO, DE, MI 여기 있고 CO, DE예요. 그러면 학생분들이 여기 MT가 없으니까 유사할치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항상 유사할치는요. 이 기준값부터 시작하는 표의 그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를 구분 짓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예요, 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과 코드 자체가 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유사일치로 푸시면 뭐 제대로 결과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찾아야지만 MT에서 오류가 나고 나머지에서는 그 값들을 다 찾아주죠. 얘가 기준값이 될 거예요. 앞에다 찍고 V 룩업 밸류 기준값 학과 코드 학번의 두 번째에서 테이블 어레이 학과 코드부터 시작하는 표범위 F4 콤마 찍고 학과를 구할 거니까 하나, 둘. 2열에 유사일치가 아니라 정확히 일치로 해주셔야 돼요.
문 닫고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찾기 때문에 MT에만 오류가 나는 거고 나머지는 오류가 안 나요. 그래서 앞에 찍고 오류냐 오류가 아니냐 if 에러 룩업 밸류 기준값 오류냐 오류가 아니냐 오류이면 밸류 if 에러 뭐라고 쓰라고요? 코드 뭐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래요. 오류이면 코드 오류.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네, 이것으로 상시 기출 문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